집에 방이 여러 개 있죠? 근데 상간녀를 방 하나에 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방은 문을 잠궈 놓고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이 방은 문이 안 열리는 방이다. 이렇게 해놓는데 이제 애들이 그동안 많은 불륜 관련 소송을 맡으셨는데 네. 그중 가장 기억나시는 충격적인 불륜 사례가 있을까요? 뭐 여러 사람이랑 불륜하는 거 뭐 이런 거는 그다지 충격적이지는 않기는 하고요. 여자분이 사촌 동생이랑 바람이 나는 거. 남편이 발견하게 된 거는 불시에 이제 집으로 왔는데 부인은 속옷 차림이고 사촌 동생은 그 세탁기 옆에 그 쪼그리고 있다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극구 부정행위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부정행위로 인정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나의 남편이 내 남동생의 부인이랑 바람이 난 거죠. 거기도 당연히 이제 절대 아니다 부인을 했지만 이제 주고받은 문자나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서로 집에 드나들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부정행위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부정행위에 대한 연륜대는 제가 봤을 때는 꼭 특정 연령대가 부정행위가 많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젊은 분들은 생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60대, 70대도 부정행위는 많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많다고 하면은 40, 50대 네 이런 거죠. 중년의 나이에 불륜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40 전후해서 약간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되고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20, 30대는 열심히 일 배우고 뭐 이제 돈 버느라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리고 애기들도 어리고 사실 아이들도 이쁘고 근데 이제 40, 50대 되면은 아이들이 다 사춘기가 된단 말이죠. 애들도 예전처럼 그다지 이쁘지가 않고 경제적으로는 여유는 있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나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젊었을 때 그런 기분이 들면서 약간 어떤 희열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푹 빠지면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특정하긴 어렵겠지만 40, 50대 나이에서 불륜을 한다면 주로 어떤 장소를 가나요? 부정행위 하는 장소는 거의 대부분 호텔. 그런데 이제 40, 50대 같은 경우는 본인들 집에서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가 해외여행을 이제 가거나 배우자가 이제 집을 나간 상태에서 상대방을 이제 집으로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 집 같은 경우는 아이가 좀 나이가 어리기는 했는데 집에 방이 여러 개 있죠? 근데 상간녀를 방 하나에 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방은 문을 잠궈 놓고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이 방은 문이 안 열리는 방이다. 이렇게 해놓는데 이제 애들이 빨랫대에 여자 속옷이 걸려있다. 이야기를 엄마한테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행위가 이제 드러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1층 침대에 아이가 자는데 2층 침대에 상간녀를 자게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상대는 기혼자인 경우도 많나요? 그렇죠. 뭐 아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한 기혼자 같은 경우는 기혼자랑 부정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내가 이래서 힘들다 이야기를 하면서 기혼자여야 그걸 공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공감을 얻고 서로의 혼인 생활에 대한 힘듦을 토로하다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그 배우자는 몰라주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가까워지는 경우가 사실은 꽤 있습니다. 나이가 중년이면 자녀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이들에게 미안해하지 않나요? 물론 자녀에게 미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아이에게 좀 더 좋은 아빠, 좀 더 좋은 엄마를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돼요. 사실 그런 비율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가 좋은 엄마고 좋은 아빠인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려질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뭐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일을 하거나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가 불만인 상태에서 좀 더 좋은 이성을 만나면 이 아이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않을까 아니면은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재혼 가정은 서로의 전혼 자녀들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대부분 깨어집니다. 사귀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아이가 이뻐 보여요.
있어요. 내 아이처럼 이제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요즘 애들 고분고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당연히 아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고 애정이 샘솟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관계가 끝난 배우자인 거잖아요. 전원 배우자가 생각이 난대요. 그 아이를 보면은. 그러니까 도저히 애정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 불륜 상대랑 같이 잘 사귀는 경우가 많나요? 보통 이혼을 하면 헤어지나요? 실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해요. 부정행위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됐으면 그쪽이랑 재혼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 절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속도로 그 사람과 재혼을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 주시고 구독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아이 때문에 이제 재혼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이 입장에서는 내 생각과 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해 주시고요. 아무리 좋은 새엄마보다 친엄마가 낫다. 아무리 좋은 새아버지보다 친아빠가 낫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요.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